자, jQuery 폴더에다가 자, 내용 하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폴더 같은 경우야 뭐 mkdir, 자, css랑 js랑 html이랑 뭐 익스플로러 원한다면 익스플로러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담는 거라든가, 또 뭐 있나요? 뭐 폰트? 뭐 이런 것까지 정도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CSS 안에서는 자, 베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셋과 커먼과 뭐 베리에이션 같은 거, 베리에이블 같은 거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src 소스 데이터들, 그 다음에 JS 안에서는 기본 뭐 jQuery면 jQuery 불러온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코드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옵션들 중에 CSS를 따로 만들거나 JS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p를 통해서 강제로 CSS라든가 JS 폴더를 생성하게끔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각각의 폴더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터치 index.html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html 폴더 안에다가도 목차 같은 거 만들려면 뭐 컨텐트 같은 거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물론 인덱스에다 컨텐트 만들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건데요. 사실상 CSS 안에 들어간 데이터나 JS 안에 들어가는 거, 뭐 일부 몇몇 데이터들은 우리가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그러니 다른 쪽에서 만드신 게 있다면 그쪽에서 만드신 걸로 카피해서, 자, 리셋과 그 다음에 커먼과 얘네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어느 쪽에서 가져오시든 여러분이 하셨던 쪽에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샘플 쪽에서 가져올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관련된 것들도 이따면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모르겠다, 난 건너뛸 거야 라고 한다면 건너뛰셔도 되고, 아니면 간만에 한번 가속도 체크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자, 폰트 같은 경우는 그냥 폰트 어썸만 가져올게요. 자, 폰트 어썸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노트산스는 지난번에 해본 결과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로 그냥 연결하는 걸로 할 거고요. 노트산스 나중에 받은 것도 문제 있었어요? 나중에 받았던 거는 그냥 아예 링크로 제가 그냥 걸었기 때문에 그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일단 받아오는 걸로 했고, 아, 파비콘도 있었죠. 파비콘 같은 경우도 있다면 하나 찾아서 그냥 아이폰 이미지 조금만 더. 달아주시면 되겠죠. 파비콘 브라우저 상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그런 거죠. 저는 제 로고로 넣었고요. 자, jQuery 파일, 일단 우리가 jQuery 한다 그랬으니까 jQuery 파일이 필요하겠죠. jQuery 파일은 CDN으로 할 거면 웹 주소를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일단 다이렉트로 그냥 쓸 거라면은 code.jquery.com 사이트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3점대 버전,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디자인용으로
밑에 것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림 버전 사용하시면 구형 브라우저는 아예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미니파이가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가끔씩 혹시라도 보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왼쪽에 있는 얘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링크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주소값 얘가 실제로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얘를 가져오셔도 되죠. 자, 오른 버튼 저장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링크 바로 위에서 오른 버튼 링크 저장 누르시면 자, 그대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그냥 위치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앞전에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카피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랑 뭐 받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jQuery UI 1.12 버전이요. 3이랑 UI만 받는 거죠? 네. 3.x 버전과 UI 버전 두 개만 있으면 돼요. index.html에서 저는 이게 컨텐트 쪽으로 일단 강제 연결해 줘야겠죠. 자, 간단하게 느낌표 탭에서 다이렉트 이동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는 지금 어디에 쓰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로케이션. 자, 위치상으로는 현재 문서 index.html을 기준으로 html 폴더 안에 컨텐트로 가겠다라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랑 그냥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똑같은 아이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윈도우는요 생략해도 되는 용어예요. 사실 브라우저 안에서 위치를 이동해라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윈도우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흔히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변수 body라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document.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도큐먼트 앞에 윈도우라는 형태가 하나가 더 붙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객체 내부에 있는 도큐먼트 객체라는 뜻이죠. 사실은 우리가 객체 연결할 때 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것이 객체고 이 안에는 도큐먼트라는 객체가 있고 그 안에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너무 기니까 윈도우는 줄여도 된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컨텐츠로 바로 이동하게 해놨고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서버를 돌려서 확인해 보신다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컨텐츠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컨텐츠에는 현재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을 양식을 써서 자, 뭐 리셋이나 커먼 이런 거는 당장은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양식 한번 맞춰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에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 흔히 자, 목차 같은 걸 만들어서 하게 될 거고요. 단순하게 저는 목차로 만들기는 합니다만 뭐 꾸민자 하시면 얼마든지 이쁘게 꾸미셔도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jQuery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에다가는 해당하는 관련된 뭐 일단 뭐 선택자를 본다든가 다른 뭐 어떤 걸 보게끔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해줘야겠죠. 자, 그냥 담는 것보다는 뭐 div로 담든 아니면 아티클이나 뭐 이런 것들 담아서 하는 게 낫다면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티클이나 헤더 뭐 이런 아이들은 가급적 그냥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쓰지 마시고 항상 아이디나 이름들을 달아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을 꼭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형 브라우저에서 인식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는 이름을 써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여러가지 UL과 LI를 통해서 링크를 다르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은 자, 기본 선택자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CSS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같은 곳에 있는 자, JQ로 해서 할게요. JQ로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목차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생성이 되겠죠. 자, CSS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디자인 하십시오. 자, 이제 HTML 문서 만들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작성을 해줄 거고요. 자, jQuery를 어느 정도 이제 다룰 줄 아는 분들은 HTML, CSS 기본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당연히 링크 타고 들어가면 자, 내용이 들어오겠죠. 자, 후딱 쓸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파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트는 약 한 4가지 정도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선택자 기본형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CSS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ID를 선택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자, ID 박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이곳에 자, 가로 100 하고 높이 자, 100짜리에 색상 뭐 그냥 노란색 하나 만들죠 뭐. 자, 클래스 자, 박스 2라고 하나 만들고요. 자, 이곳에다가는 가로 300에다가 높이 50 정도로 뭐 외곽선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UL을 만들 거고요. UL의 이름은 자, 리스트 3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안에 LI를 만들어 볼 건데 LI는 3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편한 대로 쓰게끔 처리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만 저는 이 내부에다가 뭘 하나 꾸며볼까요? OL을 하나 넣고 LI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2개 정도 자, 순서 목록이라고 한번 써보죠. 자, 일단 요 정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ID는 ID 선택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자식 선택자, 그리고 자손 선택자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현재 내용물들이 딱히 없습니다. 리셋을 걸었기 때문에 초기화된 것 이외엔 없죠. 리셋 강제로 날려주겠습니다. 자, 리셋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형으로 돌아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는 jQuery 이제 써야겠죠. jQuery는 이곳에 자, 가급적이면 뒤에 불러오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rc로 불러올 거고요. 자, 파일의 위치는 아까 js라는 폴더 안에 담았으므로 js 내부에 그리고 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순서는 UI가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 jQuery가 먼저예요.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jQuery UI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후에 내가 써야 되는 아이를 따로 만드는데요. 내부에 쓰셔도 되지만 똑같이 외부에서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JS 안에다가 src를 만들고요. 이곳에 저는 똑같이 파일을 생성할 겁니다.
생성된 i는 이곳에 기본 양식을 파일 이름 써주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팅을 자 이렇게 해놓고 썼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는 jQuery가 이곳에 달러로 인지해서 들어가게끔 매개 변수 처리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쓴 표현 방식 이외에는 document.ready function 이라고 하는 i와 또 앞부분 잘라낸 이 i는 세 가지 모두 같은 내용이고요. 자, 위의 방식보다는 요즘에는 밑에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밑에 방식으로 썼을 뿐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현재 내용을 가지고 여기 써있는 거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id 박스를 선택한다고 써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쉽게 한다 그러면은 달러 하고 이렇게 다운표 쓴 다음에 id 박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바로 css를 .css 라고 이렇게 씁니다. 앞에 있는 얘는 선택자고요. 뒤에 있는 얘는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수행할 때 쓰는 기능이죠.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i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쓰겠다는 뜻으로 되는 거고, css는 실제로 중괄호 해서 쓰는 거니까 중괄호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없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그럼 한 개 한 개 낱개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괄호 써서 쓰시면 돼요. 자, 이 안에다가는 여기 써 있는 거대로 width 라고 쓰고 100 콤마 높이 100 콤마 백그라운드 컬러 라고 쓰고, 노란색이니까 뭐 옐로우 쓰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샵 컬러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뒤에 오는 i는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단위까지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문자로 인지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고요. 앞에 있는 i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안 쓸 거라면 무조건 얘를 카멜 케이스로 쓰셔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쓰는 게 더 편해요 라고 하신다면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는 걸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100이랑 픽셀이랑 따로따로 썼었잖아요. 그쵸. 어제는 여기 있는 픽셀하고 숫자를 따로따로 썼거든요.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숫자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 나중에 연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얘는 단위니까 문자를 따로 더해주는 거, 이게 더 좋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컬러는 뭐 어떻게 보면 16진수의 숫자기는 하지만 16진수를 표현한다라는 어떤 변화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이렇게 샵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인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선택자를 따로 만들어서 변수화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뭐 id 박스 그 임의로 썼어요. 는 달러 샵 박스라고 쓰고 이 이름을 이곳으로 대처해서 쓰시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중간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한 줄로 쓰셔도 전혀 관계없고 문제없지만 때로는 너무 길다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 라고 언급을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려서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헷갈린다면 뭐 저는 CSS에서 했던 것처럼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죠. 근데 어제는 CSS 전에 스탑이라는 거 쓰셨잖아요. 아, 스톱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어떤 약간 애니메이션 기능을 수행할 때 반복 수행하는 거를 강제로 어느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이 CSS 자체는 애니메이션 기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톱이라는 메서드를 쓰시려면 이 자리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메서드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 들어가고, 약간의 팁을 좀 얘기하자면 애니메이트는 사실상 이 백그라운드 기능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언제 들어가냐면 여기 jQuery UI라는 이 기능이 애니메이트 할 때 이 백그라운드 컬러 기능이 첨부된 거예요. 그래서 이 jQuery UI 기능이 만약에 없다면 이쪽에 있는 애니메이트 요거는 아무리 쓰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자, 뭐 간단하게, 자, 클래스 이름이 박스2죠. 자, 그럼 우리는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대로, 자,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변수, 뭐, 이렇게, 박스2. 근데 이제 뭐, 언더바를 붙일 거냐, 카멜 케이스를 하실 거냐는 여러분 자유긴 한데, 저는 그냥 JS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카멜 케이스를 그냥 쓰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제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달러 클래스 박스 2라고 쓸 거고요. 자, 박스 2라고 하는 것에다가는 애니메이션 아니죠, 이거 CSS입니다. 자, 마찬가지 CSS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개를 따로따로 한다, 여기다 중괄호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가로 300, 높이 50, 하늘색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가로값 300 픽셀, 그리고 높이 50 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따로따로 쓸 것이냐, 아니면 중괄호로 이용해서 묶어서 쓸 거냐, 이 차이예요. 이때 그냥 단순한 소괄호로 썼을 때는 앞에 있는 i와 뒤에 있는 i는 약간 배열처럼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컴마로 이용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i는 이 하나를 통으로 속성명과 프로퍼티와 밸류로 나눠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잘 구분하신다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더 나으세요? 이게 좀 더 낫죠? 네. 일단 선택자를 여러 번 쓰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시라고 얘기를 해요. 가로값, 그 다음에 높이값 5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제가 외곽선으로 써놨네요. 그렇군요. 외곽선이면 어떻게 해요? 보더라고 쓰겠죠. 그럼 뒤에는 우리가 평상시 썼을 때 뭐 3픽셀 솔리드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뭐 얘만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밑에다 따로 써볼게요. 자, 3픽셀 하고 솔리드 하고 쓰셔도 돼요. 단 이렇게 하시면 에러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는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 주셔야겠죠. 다음 편에 구분을 해주시면 결과가 나와요. 상관없어요. 밑에 있는 여기도 3 픽셀 쓰셔도 돼요. 어디 띄운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렇게 띄우셔도 돼요. 다. 이렇게요? 네,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숫자만 따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결과 한번 보시면 자 나오죠?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쓸게요. 저장하고 나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안에 넣었어요.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띄우지 않고 붙였을 때에는 안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어보시면 여기 스타일 안에 내용이 아예 들어가질 않죠. 실제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타일 안에 가로 세로가 써있는데 없어요. 왜?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이건 아닌 거구나. 에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대로 안 되고 실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띄워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최소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잘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사 CSS랑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클래스 이름이 있습니다. 리스트 트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자, 똑같이 선택을 해줘야겠죠. 변수 리스트 트리라고 전 쓸 거고요. 이 아이는 달러. 자, 이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리스트 트리라고 쓸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li의 경우는 자, 변수 리스트 li라고 임의로 쓰고 저는 리스트 트리라고 하는 i에서 점 자식이기 때문에 children이라고 쓰고 li라고 쓸 겁니다. 사실은 자식 자체가 li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인지는 해요. 안 써도 알아서 파악을 하긴 합니다만 알고 계시다면 가급적 써주시는 게 더 명확하겠죠. 물론 위에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CSS 표현 방법으로 자식인 li 쓰셔도 관계는 없죠. 자, 하지만 권장은 따로따로 일일이 쓰시는 게 더 낫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li에다가 효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간단하게 쓰도록 하죠. 백그라운드 컬러 자, 오타가 좀 있네요. 자, 배경 색깔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속성 명인 프로퍼티는 다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운표 썼을 때는 카멜로 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든 전혀 문제되지 않고 둘 다 인지합니다. 결과는 각각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약간의 공간을 살짝 띄워볼까요? 자, 마진, 버텀, 자, 띄워줍니다.
길이도 필요하다면 자, 순서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width 200 픽셀. 자, 숫자는 자, 따로 뺐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CSS 그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자식 선택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nth child라고 하는 아이도 있죠. 자, 우리는 nth child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었어요. 자, 따로 일단 써볼게요. 자, 클래스 리스트 3에서 자식인 li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콜론 nth child라고 해서 순서를 썼었습니다. 네, 이대로 먹습니다. 실제로도 볼게요. 자, 실제로 쓰진 않겠죠. 자, rest tree children 자, 하고 이 안에 nth child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에다가 css 자, 글씨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글씨 색깔을 저는 077 자, 색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h child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첫 번째 글씨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연해서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폰트 웨이트를 볼드를 한번 넣어보죠. 색깔도 바꿔보고요. 자, 위에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일부러 자, 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nth를 썼습니다. 자, 잘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 nth child와 nth of 타입이 가끔 헷갈리실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 얘네들은 nth of 타입이라고 하는 아이를 허용을 해요. 일부러 HTML 조금 더 만들게요. 이게 세 개밖에 안 했지만 한 2개 정도 더 늘릴게요. 그냥 자,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도 바꾸거나 했을 때 당연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nth of type child를 지어야 되는군요. 자, 당연히 먹습니다. 그쵸? 자,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이것을 nth라고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줄여서 nth라고 줄여서 만들었고 3이라고 써볼게요. 330이라고 쓰고요. 일부러 폰트 사이즈를 1.3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볼드는 지우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당연히 1.3도 숫자니까 따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네. 네, 맞습니다. nth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상 CSS에 없던 개념이죠. nth child와
nth 오브 타입에서만 CSS 있던 개념이고 nth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상은 없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먹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0부터 인지를 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세 번째에다가 먹일 수 있습니다. nth child는 nth 오브 타입은 CSS에 있던 개념이기 때문에 CSS 순서 그대로 인지하지만 nth 자체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은 nth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eq 바깥쪽에서 순서 값을 언급하는 아이가 더 많이 쓰입니다. 이곳에다가는 3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네 번째에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nth child, nth of type, nth 그리고 eq 자, 모두 순서를 나타내는 아이입니다.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실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잘 안 쓰고요.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jQuery 쪽에서는 eq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eq가 아니죠. 배열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순서라는 개념을 조금 파악하시게 된 거고요. 자, 자식 선택자가 아니라 이번엔 자손 선택자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 주세요. 자손,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변수 list에 ol로 한번 해보죠. 자, 따지자면 리스트 li에 children ol이라고 썼을 거예요. 여기에 children ol.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뭐냐면 클래스 리스트 트리의 자식인 li의 자식인 ol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CSS에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자손 선택자로. 자, 자손 선택자로 내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일단은 쓰고 children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먹잖아요. 자, children 대신에 내부에 있는 것을 찾아오겠다라는 뜻으로 find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fi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내부에 있는 ol을 찾아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list ol에다가 자, CSS를 입혀 보겠습니다. 자, 저는 border 5픽셀에 solid 자, 회색 가래.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은 ol에 대해서 처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론 필요하다면 패딩 값도 넣을 수 있겠죠. 자, 수치를 바깥에 넣는다 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빼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패딩도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CSS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아이를 분리교를 마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흔히 OL의 마커 또는 뭐 before, after라고 해서 뭐 OL의 before 또는 뭐 OL의 after. 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들은 모두 JS에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맨 앞에 거는 뭐예요? 요 마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키어 리스트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CSS 하나 열어가지고 OL에다가 마커라고 쓰고요. 자, 뭐라 쓰지? 리스트 스타일의 모양을 원래는 여기 보시면 1, 2라고 써있죠. 이것을 제가 알파벳으로 써라. 그러면 앞에 마커에 아예 빠졌어요. MAR 그러네요. 자, 얍. 안 바뀌네? 최. 자, LI에 이렇게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왜 자꾸 오타 나니? 안 바뀌네요. 슬프네요. 자, 원래 이렇게 하면 다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바뀌네요. 그래도 색깔 바뀌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교는 안 바뀌나봐요. 분리기호 모양 자체는. 일단 이런 식으로 쓰는 아이들을 이제 분리기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런 아이들은 JS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저런 아이들 JS 컨트롤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HTML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생성을 해서 이 내부에다가 강제로 글씨를 집어넣게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해요. 흔히 뭐 스타일 태그를 그냥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에다가 스타일은 달러 태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쓰겠죠? 스타일에다가 우리는 JS였다면 inner 텍스트 이렇게 썼겠지만 jQuery에서는 그냥 텍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id 랩에다가 가로값 800픽셀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리고 뭐 마진 오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럼 사실은 JS를 컨트롤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자를 삽입시켜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에 좀 더 가깝겠죠. 결과 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before, after라고 하는 아이를 컨트롤 하실 때는 선택자를 만약에 가져가실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의 내용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기존에 있는 내용에 덮어 씌우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만약에 사용하실 거라면 우리가 JS에서 보셨던 내용처럼 내부에다가 뒤에다 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append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한 줄 쓰고 또 라인 카피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aft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작성해 보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 그러면 한 줄에 다 써야 되는데 너무 라인이 많아지겠죠. 자, 어펜드라는 개념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내부에다가 뒤쪽에 요소든 글자든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였다. 그래서 그대로 처리하게 되는 아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어디 내부예요? 여기 보시면 랩이 요거 전에 회색 박스 가장 뒤쪽에 여기 들어가 있죠. 저거 실제로 어펜드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 보자면 해당하는 스타일 요소의 내부에다가 뒤쪽에 작성한다는 뜻으로서 스타일 요소에, 자, 스타일 요소는 헤더 안에 있으니까 이곳에 스타일의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가겠죠. 어펜드는 뒤에 삽입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해당하는 요소 선택자, 뭐 좀 다른 성격으로 하긴 했지만 요소 선택자와 그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자식 선택자, children, 자손 선택자, 그리고 nth 순서를 가리키는 선택자. 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보셨습니다.